이제 사극 그리고 삼특 전략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광역 통합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삼특에 있는 강원, 제주, 전북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많이 느끼고 그 중에 이제 제주 전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생각을 오래 해온 편인데 사실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또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 어떤 자치도로서 축적해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 특별해지고 더 광역화되면서 굉장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솔직히 있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글로벌함, 또 문화, 또 청정에 더해서 뭔가 더 좀 추가적인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신산업, 신전략산업과도 연동된 그런 전략도 내부에서 고민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이제 국가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을 통해서 유지해 왔고 그래서 관광 서비스업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고 지역은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에 제주과학기술원 제주형 그 카이스트를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의 기후, 에너지 그리고 해양 관련되어진 특화된 분야에 대학원 중심의 연구원을 만들어서 사실상 연구원 대학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대학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이 육성되게끔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독립된 연구원 대학으로 된 좀 근사한 대학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뭐 몇 조 단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런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령 제주대학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연구형 대학원으로 그 바깥의 어떤 역량과 결합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더 비용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좀 논의하고 선택할 현실적으로 대학을 개선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이제 박사 과정과 박사 후 과정 그리고 국제 입학 특례 그리고 이제 그 연구비를 블록 펀딩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100명 정도의 이제 교수 자원이 있는데 제주는 뭐 이 정도 규모보다 좀 작거나 이 정도 된다라면 1년에 여기 이제 오키나와 대학은 한 2천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구비가 1,000억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데 한 5천억 정도 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어제 이제 그 이광현 전 울산 유니스트 총장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뭐 제가 그거를 딱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방향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떤 지원 규모의 면에서 상호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에 이제 제주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4.3 특별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보상을 주셨습니다. 1조 한 4천억 정도를. 그럼 이재명 정부도 한 1조 한 4천억 정도는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5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4년 동안 20조 하는데 저희는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절반만 주셔도 가능한 길이고 1년 차 비용이면 가능한 비용이니까 충분히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픈 4.3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박진경 대령 무공 서원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하셔서 서원을
취소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 좀 주십시오. 네, 지금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 확인에 기초해서 유사한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에 말의 고향인 제주에 말의 본산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마사회 말이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고 그 속담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좋은 얘기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또는 말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기마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처음 들었는데 사람은 서울로 오고 말은 제주로 가라. 이걸 만약에 지금 산업 어떤 배치까지 적용을 하신다면은 하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이젠 제주로 보내고 말도 제주로 보내는 게 속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으신 착상 같고요. 예. 저희가 같이 이제 그 5극 3특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광역 통합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총리실과 연관돼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 연관성에 따라서 사실은 1차 공공기관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산업이 연관된 게 관광과 연수라고 해서 연수 관련되어진 공공기관들을 자그마한 기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말과 제일 산업이 연관되어진 건 한국마사회다. 그건 그러면 산업 연관성이 제일 높은 제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로 이전하면 한국마사회가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매와 경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말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께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고요.